요즘과 달리 교육 기반이 부족했던 시절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울산 교육 발전을 이바지했던 울산의 참스승을 찾아가 봅니다. 나영 씨. 네. 요즘 AI 하나로 그냥 모든 정보가 그냥 앉아서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 너무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편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고 막 교과서를 뒤져보고 이랬는데 세상이 참 빨리 변하네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그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학교라는 게 온전하게 우리 교육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사전도 제대로 없었고 여러 가지 교재도 부족했을 거잖아. 그때는 과연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한 분이 울산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선생님 혼자서 해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친 참스승이 계세요. 문장호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북정동은 울산의 원도심으로 근대 울산의 행정과 교육, 문화가 모여있던 곳인데요. 도시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곳곳에 철거라고 적혀있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울산의 이제 100년 전에 가장 중심이었던 곳, 이거 북정동인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철거가 붙어 있죠. 근데 이 북정동이라는 곳이 울산에서는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땅. 이 북정이라는 말은 북쪽에 정자림이 꽉 있다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정자림이라는 그 나무가 아주 우거지고 곳곳에 대골 같은 기아집들이 꽉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아집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 북정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울산에 중요한 관공서는 여기 다 모여져 있었고 그 앞에 구한말, 조선시대에는 동헌과 가나가 있었거든요. 동헌과 가나는 행정의 핵심이잖아. 울산은 아주 오래전에는 병영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항만을 중심으로 한 계변성, 울산 고읍성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만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의 북정동 일대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이 됐고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초기 울산의 행정 중심지였다는 게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조선시대의 가나, 조선시대의 관공서, 그리고 사또가 머물던 곳, 그 이후에 울산군청, 울산읍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울산경찰서까지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많았던 북정동은 일제강점기에는 교육의 중심지였는데요. 배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교육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된 이 넓은 부지는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에는 울산 객사, 그러니까 울산 여기가 관아라고 했잖아요. 동헌과 관아가 있으니까 동헌과 관아 옆에는 관아에 관계되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이 묵어야 되거든. 그 객사가 여기 있었는데 이 객사가 조선이 끝나고 나서는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뭘 했느냐 하면 가보개혁 이후에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근대식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진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객사 있는 이쪽에서 문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이것이 1907년도에 울산 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학교가 문을 여는 게 울산의 초등교육의 효시다 이래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양사 쪽에 심상소학교라는 또 학교가 있어요. 이건 울산 공립보통학교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 심상학교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나중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소학교, 울산초등학교, 울산공립보통학교, 그리고 바로 옆에 복산학교, 이 학교들이 세 개가 울산의 초등교육의 중심을 이루면서 울산 교육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명맥을 이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그냥 울산의 교육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학교들을 만들고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산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울산의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울산 사람들의 열과 성의로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갖고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복 이후 울산의 학교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는데요. 그러나 교실도 교재도 교사도 부족했던 시절 울산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교육 분위기는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 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조선인 교사들도 있었지만 울산 공립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교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고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인 출신의 교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울산의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을 일본식 교육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이곳에 머물던 교사들이 단체로 전부 다 부산항을 통해서 그냥 다 일본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생님들을 찾아야 되고 어수선한 가운데 해방을 맞았고 학생들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런 시절을 한참 동안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또 6.25가 터졌거든.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엄청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날이 좋은 날은 야외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나무에 칠판 걸어놓고 공부하고 비가 오고 이런 날은 판잣집이나 가건물 이런 데서 공부하고 이런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특히 공책, 교과서 이런 거 잘 없을 거잖아. 네. 유엔에서 보급해주는 그런 용품들이 있거든.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필사하고 등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열악한 교재를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또 울산 지역의 교육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불씨를 이어간 이가 있습니다. 바로 문장호 선생인데요. 교사라는 직업을 넘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문장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그 문장호라는 이 선생님, 이분은 울산 분들도 뭐 많이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울산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죠. 우리가 흔히 참스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을 두고 참스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웅촌 그쪽에 이제 문죽 사람이거든요. 문죽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면서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면서기를 하고 글씨를 참 잘 쓰고 한자도 잘 쓰시고 또 면서기를 하시면서 산수, 수학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굉장히 똑똑한 청년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여기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선생님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9월 달에 학교 개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울산 선생님들 수소문을 한 거지. 그때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선생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초짜잖아. 네. 선생님 초짜인데 너무너무 잘했는 거야.
타고나셨나요? 타고나신 거죠. 이분이 이제 울산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서 유명했는데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서 선생님 생활을 좀 하시다가 그 소문이 전국으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 1963년인가 아마 그 무렵에 부산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 또 가르치시다가 또 울산 출신의 또 엄청난 정치인이 한 분 계세요. 김임식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또 발탁돼가지고 정치인의 참모로도 활동하시다가 그런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울산의 그 해방 전후의 교육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기신 아주 훌륭한 교사였고요. 해방 전후에 울산의 교육, 이 교육을 일으키고 정착하고 자리 잡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교사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문장호 선생을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장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전국에 소문이 났을까요? 문장호 선생님이야말로 교학상장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학상장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선생과 학생이 같이 성장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안 해본 사람이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제일 좋게 잘 가르칠 걸 매일같이 연구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울산에서 가장 잘 나가고 제일 좋은 학교인 제일중학교라는 또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더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낼 것인가를 연구했거든. 그래 수학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딱 출근하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림이 하나 있어. 그림판이. 그게 뭐냐면 그래프거든. 자기가 영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영업을 달성했다. 매일같이 그래프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근하면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딱 나오면 자기의 성적이 그냥 그래프로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부끄럽죠. 그런 부끄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극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한 것이고 또 인성교육도 열심히 하셨거든. 그 문해반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글을 읽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고전시가를 자꾸만 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애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노력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순신이라든지 을지문들이라든지 역사를 아이들에게 굉장히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고취시켜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굉장히 느끼게 만들고 또 그 학생들 가운데 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 있잖아. 별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방과 후 과외까지 시킨 거예요. 뭐 그때는 방과 후 과외 한다고 별도의 수당을 주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그때 교사의 봉급이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부인이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돼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반찬 부재료 이런 것들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돼지를 키워 가지고 그 부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제자들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움, 성적 그리고 인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애국심까지 고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줬던 참 스승이었다. 이렇게 학생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 이면에는 문장호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헌신이 밑바탕됐다는 걸 꼭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선생님의 열정 때문에 울산의 많은 인재들이 초창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건물이나 제도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과 책임감이 쌓여 인재를 만드는데요. 문장호 선생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울산실록에서 문장호 선생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지금 6월이거든요. 6월이 되면은 왠지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호국 보훈의 달 이래가지고 뭐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야기, 나라를 되찾으려는 사람들, 희생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울산에도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울산의 교육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참 스승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선생님들 가운데 문장호 선생님을 이야기했지만 문장호 선생님과 같이 그런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의 울산 교육을 있게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관아 지금 객사가 있는 이 부근에 오시면 100년 전 50년 전에 울산의 교육 현장은 이랬구나, 이런 걸 꼭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 교육의 밑거름에는 문장호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꼭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너머의 교육까지 힘썼던 참 스승 문장호 선생입니다.